서울의 회색빛 빌딩, 숲은 지혜에게 늘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같은 빌딩의 1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의 직업은 흔하디 흔한 격리였다. 숫자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퇴근길 노을조차 그녀에게는 그저 색깔 없는 배경에 불과했다. 지혜의 삶은 마치 그녀가 매일 입는 무채색의 사무복처럼 단조롭고 아무런 무늬도 없이 흘러갔다. 그녀의 이름인 지혜 치쿠이와는 다르게 그녀의 일상은 특별한 지혜를 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한 조각 같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시간은 찾아왔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지혜는 창밖을 내다봤다. 붉은 노을이 도심의 빌딩들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태양의 예고편일 뿐이었다. 감흥 없는 시선은 이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달력으로 향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편 현우는 바쁜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고 지혜 자신도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삶의 무게는 그들 사이에 로맨틱한 불꽃을 조금씩 사그라들게 하는 듯했다. 지혜는 현우가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이 현우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다. 현우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현우가 더 나은 사람, 더 부유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늘 바라왔고 지혜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지혜는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팠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지혜는 항상 지나치던 작은 골목길을 걸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어두운 골목길은 그녀의 하루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듯했다. 배고픔에 지친 걸음으로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샀다. 늘 그렇듯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하나. 그녀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소박하고 간편했다. 결혼 후에도 현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식이 잦았고 지혜는 대부분 혼자 저녁을 해결했다. 현우는 미안해했지만 지혜는 괜찮다고 말했다. 사실은 외롭고 서글펐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다. 현우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건조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다. 골목길을 돌아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서려던 지혜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어스름이 깔린 골목 한 구석, 버려진 박스 더미 옆에서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지혜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스 안에는 털이 엉망진창이 되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쩍 마른 몸, 잔뜩 겁에 질린 눈빛, 지혜의 심장이 순간 욱신거렸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 지갑 속에는 퇴근길에 마실 커피값으로 남겨둔 1,000원짜리 몇 장과 교통카드뿐이었다. 오늘 저녁 식사로 사온 삼각김밥 2개가 전부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지혜는 이내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떨고 있는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그녀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야, 많이 아프니 지혜는 고양이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피가 살짝 맺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동물병원은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지혜는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수의사는 아직 남아 있었다. 선생님,
이 고양이가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수의사는 고양이의 상태를 보더니 혀를 쯧쯧 찼다.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네요. 치료비가 좀 들 텐데요. 지혜는 지갑을 열었다. 있는 돈을 다 털어도 고양이의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의사는 그녀의 지갑을 힐끗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지만 일단 응급처치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꼭 나중에 갚을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의사는 그런 지혜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런 분은 처음 보네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치료부터 해드리죠. 수의사는 고양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지혜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줘서라도 이 작은 생명을 살리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고양이에게 남은 삼각김밥을 잘게 으깨어 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그것을 먹어치웠다. 이제 너도 나랑 같이 살자. 지혜는 고양이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나비는 지혜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가르릉거렸다. 텅 비어있던 집안에 작은 생명의 온기가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혜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향했다. 먼지가 살짝 앉은 상자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보물 상자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스케치북 몇 권과 닳고 다른 색연필, 그리고 몇 개의 트로피가 들어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의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다. 남다른 색감과 독특한 발상으로 교내 디자인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가정 형편상 디자인 학원에 다닐 엄두도 내지 못했고 대학에서도 실용적인 학과를 선택해야 했다. 졸업 후에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버렸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선으로 그려진 옷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부터 실용적인 캐주얼 의상까지 다양한 디자인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꿈과 열정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스케치북 속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때마다 희미하게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지혜는 이 상자를 비밀의 상자라고 불렀다. 상자 속에 담긴 꿈들은 그녀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고 때로는 그녀를 지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이자 위안이 되곤 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상자를 닫았다. 언젠가는 이 꿈들을 다시 펼칠 수 있을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그녀의 앞날은 뿌옇게 흐려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비의 고요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지혜는 나비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시작될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렴풋이 뭔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현우를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주방에는 김치찌개의 칼칼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단출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늘 야근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지혜는 이렇게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지막으로 찌개를 불에서 내리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현우는 분명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텐데 의아함에 지혜는 현관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현우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명품 옷차림에 손에는 고가의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혜를 꿰뚫는 듯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설프게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언제나 그녀에게는 불편하고 긴장되는 일이었다. 김 여사는 지혜의 인사에 대꾸도 없이 무례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지혜의 좁고 소박한 거실을 한 바퀴 쭉 훑었다. 낡은 소파, 평범한 가구들, 그리고 한 구석에 놓인 나비의 작은 보금자리까지. 김 여사의 입계는 비웃음이 스쳤다. 쯧쯧. 아무리 봐도 여기는 우리 현우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지혜의 심장을 날카롭게 긁었다. 지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김 여사를 소파에 앉혔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어머니? 됐어. 김 여사는 손을 저으며 거실 테이블에 들고 온 쇼핑백을 툭 던졌다. 쇼핑백 안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자 김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별건 아니고 네가 현우와 헤어져야 할 이유가 담겨 있는 거란다. 지혜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빼곡히 채워진 봉투를 보고 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대체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다. 김 여사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기댄 차에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10억 원이다. 지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0억 원. 그녀의 평생 월급을 다 모아도 만져보기 힘들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네가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지. 이 돈 받고 우리 현우와 이혼해줘.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너는 우리 현우 옆에 있을 만한 그릇이 못 돼. 집안 배경도 변변찮고 가진 재능도 없고 그 흔한 명문대 졸업장 하나 없어. 우리 현우는 더 좋은 여자와 만나 더 성공해야 할 아이란 말이야. 김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지혜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현우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데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우리 현우에게 필요한 건 너 같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다.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봐라. 너 때문에 현우 승진도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 너 같은 여자가 옆에 있으니 현우의 앞길이 막히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 네가 사라져주면 현우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김 여사는 마치 지혜가 현우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도 되는 양 서슴없이 말했다. 그 말들은 지혜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자신이 현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지혜는 두 손으로 봉투를 꽉 쥐었다. 돈뭉치는 그녀의 손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배신감, 모욕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김 여사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어떤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저는 이 돈 안 받을 거예요. 지혜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안 받아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릴 거야. 네, 직장 그까짓 것 내가 손대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내 친구들 현우와도 더 이상 못 만나게 될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럴 거니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혜의 모든 사회생활과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혜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말을 허풍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 여사는 재벌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지혜의 직장 상사 중에도 김 여사의 지인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소박한 삶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지혜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평화롭던 세상은 김 여사의 방문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김 여사는 지혜의 흔들리는 눈빛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잘 생각해봐.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 김 여사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봉투를 지혜의 테이블에 다시 밀어 넣은 채 아무런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들린 봉투는 여전히 무겁고 뜨거웠다. 나비가 그녀의 발밑에 와서 부드럽게 몸을 비볐지만 지혜는 나비를 쓰다듬어 줄 기력조차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자존심이 짓밟히고 사랑마저 돈으로 평가받는 현실에 그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강렬한 저항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여사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가치는 결코 10억 원으로 매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울음을 그친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분노 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10억 원. 이 돈은 그녀에게 모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 여사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재능과 열정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했다. 이 변곡점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그 순간 그녀 자신조차 알지 못했다. 김 여사의 차가운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혜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혜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10억 원. 그 돈은 그녀에게 자유가 아닌 굴욕을 의미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고 모욕한 김 여사에게, 그리고 자신을 그저 배경 없는 며느리로 치부하는 세상에 그녀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옆에 놓인 비밀의 상자가 자꾸만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상자 속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꿈, 패션 디자이너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녀의 상상력과 감성이 담긴 작품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 꿈을 상자 속에 깊이 묻어두게 만들었다. 이제 그 상자를 다시 열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출근 대신 인터넷 카페를 뒤졌다. 그녀는 무작정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다. 대규모 공모전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유명한 학원 배경도 화려한 경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검색하던 중 그녀의 눈에 작은 패션 웹진에서 주최하는 신인 디자이너 발굴 공모전 공고가 들어왔다. 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우승자에게는 웹진의 작품을 소개하고 소규모 패션 행사에서 전시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다. 지혜의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그녀는 곧바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다. 손이 굳어 어색했지만 한번 펜을 잡으니 거짓말처럼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렸던 창의력이 폭발하듯 분출되었다. 밤낮 없이 디자인에 몰두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스케치북 위에서 춤추는 선들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좌절과 희망, 절망과 도약을 표현하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특히 김 여사의 모욕적인 언행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더욱 강렬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옷은 그녀에게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갔다. 며칠 뒤 지혜의 집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민준이었다. 민준은 밝은 성격에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의 가장 힘든 시기에도 곁을 지켜주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야, 김지혜 요즘 연락도 없고 혹시 현우랑 싸웠냐? 민준은 늘 그렇듯 농담을 던지며 들어섰다. 지혜는 민준에게 김 여사의 방문과 10억 원, 그리고 이혼 요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뭐 그 아주머니가 미쳤어. 세상에 10억을 주고 이혼하라고 말도 안 돼. 민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김 여사를 비난했다. 그리고는 지혜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지혜야, 너 잘못 없어. 네가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고. 나 같으면 그 돈 집어던지고 나왔을 거야. 민준은 거실을 서성이다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이게 뭐야? 네가 그린 거야. 그는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준의 얼굴에는 감탄이 떠올랐다. 지혜야, 너 진짜 이거 보통 재능이 아닌데 왜 이걸 숨기고 살았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과 함께 아쉬움이 묻어났다. 지혜는 겸연쩍게 웃으며 자신이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좋아했고 작은 공모전에도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덮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야, 숨길 재능이 아니야. 이건. 너 이 공모전 나간다고 내가 도와줄게. 사진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민주는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지혜를 돕겠다고 자청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지지는 지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며칠 뒤 지혜는 민준과 함께 디자인에 사용할 원단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김 여사의 비서 박 실장을 마주쳤다. 박 실장은 김 여사의 개인 비서로 종종 지혜에게 김 여사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곤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혜가 민준과 함께 원단을 고르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옷이라도 만드시려고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혜를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혜가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흘끗 보더니 그저 취미 생활 정도로 치부하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박 실장은 김 여사에게 지혜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했다. 사모님, 김지혜 씨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원단을 사고 무슨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김 여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애가 무슨 옷을 만든다고. 정신 못 차리고 별 시답지 않은 짓을 다 하는구나. 꼴값 떨고 있네. 김 여사는 지혜가 이혼에 대한 압박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혜가 자신에게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혹시라도 지혜가 현우에게 마음을 돌리게 할 빌미를 만들까봐 초조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그 애가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주시해. 혹시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나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적절히 손을 써서 막아버려. 김 여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혜의 활동을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웹진 측의 연락을 취해 지혜의 공모전 참여를 막으려 시도했고 지혜가 원단을 공급받는 거래처에도 압력을 가했다. 지혜는 알 수 없는 방해 공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공모전 접수가 자꾸 지연되거나 주문한 원단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민주는 의아해하며 이거 아무래도 누군가 방해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지혜는 김 여사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투지를 불태웠다. 김 여사가 자신을 막으려 할수록 지혜는 더욱더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불을 밝혔다. 좁은 방 안에는 가위 소리,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는 밤낮으로 그녀의 작업을 돕고 필요한 사진들을 찍어주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지혜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옷을 넘어 그녀의 투지와 희망을 담은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김 여사의 모욕적인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작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지혜는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다. 좁은 오피스텔 방은 온통 천조각과 실밥, 그리고 스케치북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몇 번이나 맞이했는지 모른다. 그녀의 손은 재봉틀에 익숙해졌고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었다. 민주는 그런 지혜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지혜가 지쳐 보일 때마다 커피를 타주거나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지혜야, 쉬엄쉬엄 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얼마 후 지혜는 마침내 신인 디자이너 발굴 공모전 최종 결선 진출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그녀의 심장은 벅찬 감격으로 두근거렸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 단 몇 명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다. 이것은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김 여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결선 무대는 명동의 유명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패션 업계 관계자들, 언론인,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과거 지혜가 김 여사로부터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소리는 그녀를 더욱 긴장시켰다. 이곳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멸시와 서름을 씻어낼 결전의 장이었다. 대기실에서 모델들의 최종 점검을 하던 지혜는 긴장감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5벌의 의상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각 의상에는 그녀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하이라이트 의상은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이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김 여사였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혜를 노려봤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인 박 실장이 조용히 서 있었다. 네가 감히 이런 곳까지 기어 올라올 줄은 몰랐구나. 김 여사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대기실을 울렸다. 꼴에 디자이너 행세라도 하겠다고 겨우 이런 소규모 공모전 따위에서 우승한다고 네 신세가 달라질 것 같니? 주제 파악 좀 해라. 지혜는 애써 김 여사를 무시하고 모델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김 여사는 지혜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라고 했을 때 순순히 사라졌으면 이렇게 망신당할 일도 없었을 것을 그때였다. 김 여사가 지혜의 팔을 놓는 순간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손이 피날레 의상에 걸려버렸다.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다. 악지혜의 비명과 함께 모델과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의상으로 향했다. 피날레를 장식할 드레스의 어깨 부분이 길게 찢어져 버린 것이다. 드레스의 아름다운 곡선을 따라 섬세하게 수놓아진 비즈, 장식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중요한 의상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불과 10분 전이었다. 김 여사는 섬뜩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쩌니 내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꼴은 안 봐도 되겠구나. 그녀는 승리감에 취한 듯 차갑게 내뱉고는 박 실장과 함께 대기실을 떠났다. 지혜는 찢어진 드레스를 부여잡고 망연자실했다. 민준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지혜야, 괜찮아. 이걸 어떡해. 민준의 얼굴에도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김 여사가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떡해. 이제 시간이 없어. 지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는 진행팀이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 씨, 다음 차례입니다. 빨리 모델 준비시켜주세요. 시계는 째깍째깍 빠르게 흘러갔다. 단 5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에는 너무 큰 손상이었고 이미 짜인 무대, 동선과 어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혜의 눈에 바닥에 흩어진 비즈, 조각들과 찢어진 드레스의 단면이 들어왔다. 절망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야. 그녀의 눈빛에 다시금 결연한 빛이 돌았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살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혜야, 정말 괜찮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그녀에 대한 믿음이 공존했다. 현우도 객석에 앉아 무대 뒤편을 불안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이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괜찮아, 민준아, 난 할 수 있어. 지혜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찢어진 부분을 응급처치하다 대충 꿰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봉틀에 다시 앉아 찢어진 선을 따라 새로운 재단선을 그렸다. 드레스의 원래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버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여분의 천 조각들을 움켜쥐었다. 시간은 단 2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바늘을 움직였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든 관객들의 시선이 이제 곧 그녀의 작품에 쏠릴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쓰러질지 아니면 다시 날아오를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지혜는 오직 드레스와 자신에게만 집중했다. 찢어진 천 조각들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디자인이 완성되고 있었다. 재봉틀의 바늘은 그녀의 손끝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찢어진 부분을 따라 새로운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을 따끔거리게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이 드레스를 자신을 모욕한 세상 앞에서 빛나게 만들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모델이 무대에 오를 시간은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는 대기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응원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객석에서 무대 뒤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지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인 디자이너 김지혜 씨의 작품을 만나보시죠.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웅장한 음악이 시작되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관객들은 기대감에 술렁였다. 하지만 무대 뒤편, 지혜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바늘땀을 바꾸는 드레스를 모델에게 입혔다. 가자, 지혜는 모델의 어깨를 토닥였다. 모델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나섰다. 처음에는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드레스의 어깨 부분이 뭔가 이상해 보였다. 멀리서도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찢어진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일부 관객들은 수군거렸다. 뭐야, 드레스가 왜 저래 망친 건가? 김 여사의 입에는 비웃음이 걸렸다. 역시 저런 애가 뭘 하겠어.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현우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모델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한 바퀴 돌았을 때였다. 음악에 박제 맞춰 모델이 팔을 들자 찢어진 어깨 부분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디테일이 드러났다. 지혜는 찢어진 부분을 단순히 꿰매는 대신 그 틈을 이용해 드레스 안쪽에 숨겨져 있던 반짝이는 실크 소재의 안감을 끌어내어 비대칭적인 러플 장식으로 즉흥적으로 변형시켰던 것이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빛이 터져나오듯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드라마틱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찢어진 자국은 이제 흠이 아니라 의도된 디자인 요소가 되어 빛을 발했다. 객석은 순간 정지했다. 모든 수군거림이 멈추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평론가는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다른 이들도 곧이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지혜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노력이, 그녀의 재능이, 그리고 그녀의 가치가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김 여사는 객석에 앉아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은 벌어져 담을 줄 몰랐다. 승리감에 차 있던 표정은 한순간에 당혹감과 패배감으로 일그러졌다.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 그리고 미안함으로 번뜩였다. 그는 어머니의 비열한 행동이 지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모델이 다시 무대 뒤로 들어오자 지혜는 비로소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준이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지혜야, 해냈어. 네가 해냈다고.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지혜는 민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잠시 후 심사위원들의 최종 점수가 발표되었다. 만장일치로 김지혜의 작품이 대상에 선정되었다.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혜의 이름을 불렀다. 지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섰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여사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디자이너 김지혜였다.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응원과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든 어떤 시련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김 여사의 심장을 강타했다. 김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혜의 승리는 단순한 공모전 우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향한 모욕과 편견에 대한 통쾌한 복수이자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는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과 배경으로 평가받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재능과 노력만이 그녀를 빛나게 했다. 지혜의 승리는 패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탔고 그녀의 파격적인 디자인과 무대 위에서의 기지 넘치는 대처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 여사는 지혜의 승리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두문불출하며 외부 활동을 자제했다. 설상가상으로 김 여사가 지혜의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려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 실장이 지혜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김 여사의 지시를 폭로한 것이다. 박 실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녀의 편에 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고백은 김 여사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혔고 김 여사는 결국 업무상 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사회적 입지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한때 그녀를 추앙하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현우는 공모전이 끝난 다음 날 지혜의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피로와 함께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지혜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무 늦게 네 진가를 알아봤어. 그리고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지혜는 현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그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씁쓸함이 남을 뿐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현우 씨,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네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이혼하더라도 널 계속 응원할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그들의 이혼은 예상보다 훨씬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현우는 지혜의 선택을 존중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지혜의 의견을 따랐다. 그의 태도에서 뒤늦게나마 지혜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배려가 느껴졌다. 공모전 우승 후 지혜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유명 디자이너들에게서 러브콜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한 국제적인 패션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지혜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단순히 디자이너로 고용하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독립적인 브랜드 론칭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지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혜는 민준과 함께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강물은 잔잔하게 빛났다. 지혜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간의 격동적인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민준아,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그 10억 원이 내게 독이 아니라 약이었던 것 같아. 그때 그렇게 모욕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평생 내 재능을 상자 속에 묻어두고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몰라. 민준은 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는 원래 빛날 사람이었어. 지혜야. 그 빛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지. 그리고 난 네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의 눈빛에는 지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난 네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 민주는 지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10억 원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 했던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 돈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고 그녀의 꿈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2년 후 지혜는 더 이상 평범한 김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신예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그녀가 론칭한 브랜드 자유혼 후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패션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컬렉션은 매번 완판을 기록했고 패션쇼는 늘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셀럽들로 북적였다. 그녀의 오피스텔 방은 이제 번화가에 위치한 세련된 디자인 스튜디오로 바뀌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지혜는 매일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작업에 몰두했다. 성공은 지혜에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나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나비는 이제 건강하고 윤기나는 털을 가진 아름다운 고양이로 성장하여 지혜의 스튜디오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곤 했다. 지혜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처럼 꿈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돕기 위해 자유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매년 재단의 후원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패션 유학을 떠나거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직접 디자인 워크숍을 열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의 눈빛에서 지혜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곤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지혜는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열리는 자선 바자회에 참여했다. 그녀의 브랜드 자유원의 의상들을 기부하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바자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 여사였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바자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 여사는 지혜가 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이 과거 지혜에게 했던 멸시와 그 이후의 불행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지혜는 김 여사를 발견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고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 김 여사의 얼굴에 멈췄다. 그녀는 김 여사의 초라한 모습에서 어떤 연민을 느꼈다. 민주는 지혜의 옆에서 바자회를 돕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에 가까웠다. 민주는 지혜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었다. 지혜의 성공은 민준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바자회가 끝날 무렵 지혜는 김 여사가 앉아있던 자리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김 여사의 옆에 작은 쇼핑백을 놓아두었다. 쇼핑백 안에는 자유원 브랜드의 신상품 스카프와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현금 조금이 들어있었다. 김 여사는 놀란 눈으로 지혜를 올려다봤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김 여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지혜의 용서와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10억 원으로 지혜의 가치를 매기려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지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패션 위크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그녀의 컬렉션은 패션계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혜는 런웨이의 마지막 피날레에서 수많은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억압하던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자유혼이 되었다. 그녀의 앞날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처럼 여러분 안에도 숨겨진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지혜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